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돈이 씨가 마르면 대구 부동산은 답 없다. 대구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떤 부동산도 답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죠. 한 2년 전에.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고금리 시대가 끝이 나지 않을까? 끝났다라는 언론 기사도 있고 해가지고 좀 더 보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투자에는 크게 참고하지 마시고, 사실 금리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언론에서 나온 기사, 그리고 패드 와치라든지 그 누구도 파월 의장도 예측을 사실은 못하죠. 못하지만 파월의 입을 우리는 모두 쳐다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금리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구 자영업이 많은 그런 현실에서 많은 분들이 이 고금리로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갈아타기를 잘 해주지 않는 사업자 대출, 개인 부채 서로 연동되지 않는 뭐 그러한 지금 깐깐한 대출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특히 24년 1월 달에 신생아 특례 보험자료론이 시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언론 기사가 많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시중에 돈은 풀리게 되고, 또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장으로 상황이 전개된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은 자, 시중에 돈이 씨가 마르면 부동산은 답이 없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가 계속적으로 쭉 갈 수는 없고 언젠가는 하락하지 않겠나.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24년 4월입니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떻게든 간에 그 투표 유권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는 정치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예전부터 쭉 했는데, 하여튼 영상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으신 분은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신문 기사에 고금리는 이제 끝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오늘 어제 날짜입니까? 어제 날짜에 미 연준 추가 긴축 없을 듯, 뭐 이런 기사와 더불어 또 보면 미국 이어 영국도 금리를 동결한다. 전 세계 긴축 시대 끝날 듯, 이래가지고 영국의 영란 은행도 동결했다. 뭐 이런 기사. 그리고 특히 파월 의장이 뭡니까? 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에도 더 올릴 수 있다.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중단한 이후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장의 생각은 틀렸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동안에 이 사람이 했는 그런 발언의 수위를 봐서는 이제 사실상 금리는 끝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신문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년 하반기쯤 되면 이제 금리가 0.75% 정도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0.75%, 즉 24년도 연말 되면 여기 있죠. 모 연구원은 자, 고용 지표가 초과수의 점차 균형점으로 뭐 이말쭉 있고, 내년 하반기 3회 0.75포인트 인하 전망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자, 이 근거는 뭐 이 사람이 개인이 연구를 많이 하긴 했겠죠. 자, 패드 와치를 보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상단이 5.5%다 이거죠. 그러면 24년 5월 1일까지는 유지된다라고 이렇게 패드 와치는 나오고 있고, 6월 12일 날 이때 드디어 0.25% 내리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럼 결정적으로 0.75%까지 떨어지는 데는 언제냐?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24년 11월 7일, 자, 이때가 0.75% 떨어진 상단이 4.75%가 된다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니까 이 패드 워치가 맞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 되면 적어도 한 2.
뭐 2.75입니까? 2.7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지 않겠나? 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렇지만 지금 금리가 상당히 이 고금리인 상황에서 자영업자 대출 그리고 아파트 뭐 신용할 것 없이 금리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지금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내년에 설사 2.75%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더 보수적으로 대출 관리를 해야 되고 집을 매수하더라도 최소한 1년 정도의 원리금 상환 계획은 가지시고 매수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23년 10월부터 24년 4월까지가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올 초에 그리고 22년 말 대부분의 뭐 전문가 또는 저처럼 초보 이런 사람들이 23년 하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폭락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대중이 기다리는 그 시기는 쉽사리 오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봐서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그런 힘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조금 빨리 왔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제 9월 달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9억 이하는 끝이 나고 6억 이하만 시행되는 시점에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거래량이 주춤할 것이다. 자,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24년 1월 달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되면 다시 또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상승할지 추가 하락할지 그 누구도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특히 대출 관리를 좀 하셔야지만 시중에 지금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좀 깐깐히 보신다 뭐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자,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투자나 실거주 모두에게 중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 이야기한 대로 금리는 이제 고금리는 이제 끝이 나지 않겠는가.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유지될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은 패드 와치로 봤을 때는 내년 3분기가 시작될 때부터 금리는 하락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에 좀 무게를 실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시중에 고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저는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든 버티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도저히 못 버티면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버티는 게 한 1년 정도만 버티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훨씬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달 좀 더 보수적으로 보면 7월달이 지나고 나면 좋은 시절이 오지 않겠나.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각자 자금 계획을 좀 철저하게 마련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